자, 그러면 이제 배울 내용이 좀 시간은 많이 안 남았고 이제 한 3주 남았고 할 거는 더럽게 많고, 좀 템포 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좀 기본적인 걸 배울 텐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은 베이지안 필터까지는 확률 쪽에서 장난에 가까운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많이 복잡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페이지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정의인데 여태까지 이제 잘 모르고 많이들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을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Z는 1부터 K까지, 바로 과거까지의 정보들을 뜻하고요. 내가 무언가가 1번부터 K번까지의 과거 정보를 토대로 해서 K 플러스 1, 한 스텝 더 미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프레딕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에서 K 플러스 1하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K까지로 쓰여 있는 이유들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다. 칼만 필터에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리고 칼만 필터가 필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필터는 K를 가지고 K를 보정할 때 요걸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여기에 있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을 필터 또는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비전 쪽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필터에서 로우 패스 필터는 바로 지금 것까지 포함을 하죠. 그죠? 네. 현재 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필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무거나 필터다, 이름을 아무거나 프레딕션이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전부 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를 업데이트하는 스타일. 이게 업데이트 또는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 쪽에서 조금 더 가서 DSP 쪽에서 보시면 DSP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조금 더 이상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면 과거를 가지고 현재까지의 값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스무딩 할 때, 로패스 필터도 스무딩 하는데 가만히 있자. 로패스 필터는 헷갈린다 갑자기, 그죠? 스무딩 기법들, 뭐 윈도우 씌우는 것들 로패스 필터로 하지 말고 윈도우 씌우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값을 가지고 이 녀석 과거의 값을 보정하는 스타일들, 이런 게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나면 얘네들이 한 스텝 밀려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히스토리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현재까지예요. 근데 이 단계를 몇 단계로 좁히느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한 3개만 갖다가 해볼까? 2개만 갖고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를 이용해서 과거에 대한 것까지를 보정하는 형태들이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왜 칼만 필터의 이름이 프레딕션과 필터 또는 업데이트라고 불렸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다뤄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 이론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뭐 짝대기 2개 그어가지고 X축, Y축 이것만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노드들 사이의 연결 관계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 시어리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잘못 풀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위 단이 위에 있는 녀석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녀석들은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죠. 상위 단이 얘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하나를 잡고요, 툭 하고 털어보시면은 어라? 또 맨 위에가 하나가 따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트리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은 상위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툭 털어갖고 잡으면은 이 녀석이 또 탑 노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얘가 탑 노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트리는 트리대로 언제든 간에 탑이 아무거나 잡아도 문제가 없이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트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가 서로끼리 물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순환하는 루프가 사이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모델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뉴럴랩 보시면은 서로가 서로끼리 꼬여 있어서 안에 사이클 같은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리의 구조가 완벽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끼리 물리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 모델들은 대부분 일부는 트리지만 이 밑에 있는 노드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와 UDP로 붙어 배틀넷 들어와 라고 하는 순간 얘네들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네트워크 TCP, IP, 이더넷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는 다 이런 장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조건부 확률이죠.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가 되겠고 B가 주어졌을 때 A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 A로 화살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A 기분 B, B가 주어져 있을 때 A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B가 있을 때 A를 얘기하는 거니까 B가 있을 때 A 조건부 확률로 A 바 B로 표현할 수 있겠고 B가 있을 때 A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B 중에 A인 파트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 중에 A하고 B 교집합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거 다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되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저도 이걸 되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골치 아파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부분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평생 못 느끼셨겠지만 P라는 표현을 어떤 건 대문자를 쓰고 어떤 건 소문자를 써야 되는데 정말 확률 P를 얘기할 때는 소문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그거 잘 못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냥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되겠고요. 그게 XY 공간 안에 퍼져 있는 경우 A도 있고 B도 있는 경우 사건 X하고 Y가 있는 경우에도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때 이 확률 X하고 Y 사이에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확률을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PXY라고 하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Y에 대해서 합을 하게 되면 PX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PXY는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 PXY가 이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Y에 대해서 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Y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다 합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점 표현된 것들이 쭉 합쳐져서 X축 위에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PX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X에 대해서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한 성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PY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의 수식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PA가 있는데 위에 건 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수식을 써서 A하고 만약 B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면 A만 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확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텐데 PA 근데 얘는 원래 B라는 녀석하고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있었어. 그리고 그 부분은 모든 B에 대해서 시그마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PA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이렇게 되거나 PY가 PXY, X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여기가 A하고 B의 교집합이죠. 앞서서 표현해서 보시면 이제 모든 교집합들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콤마로 표현하겠습니다. 콤마는 전부 다 교집합을 뜻합니다. 그럼 A하고 B는 교집합이니까 앞서의 수식을 써서 이 녀석은 얘하고 곱이잖아요. 그래서 A, B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A 바 B, P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그마 모든 B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이게 불연속인 경우에는 시그마를 쓰겠지만 연속이면 우리가 적분을 써서 여기가 적분 모든 B에 대해서 PB 그대로 들어가고 모든 B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D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경우를 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뒷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총망라하는데 그래서 이 앞 페이지 지금 요 한 페이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이거는 알고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한 거
다음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수식들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PAB는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제3의 사건 C가 있다면, 자, 이 A, B를 이 안에다가 대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모든 C에 대해서 P, A, B,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B, C 세 개의 교집합인데 A, B는 하나로 합쳐놓고요. C하고의 관계만 보고 싶어서 이 두 개 합친 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얘하고 C가 교집합이네 콤마라서 그러면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이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쪽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PDF로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것들은 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제가 수정을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식은 사실 이거예요. 이걸 많이 책에서도 이것만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노멀라이즈 된 상태, 이 PZ, 노말인 녀석은 Z잖아요. 그리고 얘는 평균이 0, 분산값이 1인 문제입니다. Z는 N01 표현이 되는 분포이기 때문에 Z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특정한 분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요걸 수식을 그대로 여기 갖고 와서 이걸 풀어보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접근은 사실상 손으로 풀 수가 없어서 테이블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접근을 아마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ERR 이렇게 정의들을 보통 합니다. 또는 여기 Z니까. 그래서 이 에러 펑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학책 뒤에 보시면은 에러 펑션의 값이 얼마일 때 얼마다라는 게 수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통 이용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분이니까 x는 시그마 z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미분을 해서 dx는 시그마 dz 해서 여기 교차를 다 합니다. dz는 시그마 분의 1 dx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 수식 위에서 갖고 왔죠. 바로 요거 여기 갖고 왔고 dz는 시그마 분의 1 dz가 될 것이고 여기는 z 값은 시그마 분의 x로 바꿔서 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x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놨죠. 그럼 여기 루트 2파이 시그마가 있으니까 그게 앞부분으로 나오고 이 뒷부분은 어때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죠. 원래 이 폼하고 되게 유사해 있죠.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평균 값이 얘는 0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 얘는 평균이 0인 경우라 이 사례를 똑같이 표현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에러 펑션 형태로 표현하면 이게 N0 시그마로 표현을 한 거고요. Z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라는 수식을 넣고 풀어보시면은 똑같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 틀렸다. 이 부분은 시그마에 대해서 제곱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맨날 이번 학기 내내 틀린 거를 찾아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뮤하고 평균하고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바꿔서 볼 수가 있겠고요. 얘네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콤마를 쓰는 이유는 뮤하고 시그마가 동시에 교집합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값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것을 따진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PDF,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옛날에 제가 이거를 자꾸 P라고 써놔서 요새 다 고치는 중인데,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써놓겠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소문자 X하고요 대문자 X는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PX는 PDF를 뜻하고요 PX는 probability를 뜻합니다. 네, 이런 표현들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는 소문자로 썼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PDF도 마저 다 쓸게요. PDF는 어도비의 PDF니까.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하고 소문자로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자꾸 똑같이 어떨 땐 대문자 어떨 땐 소문자 써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데 뭔가 하여간 여러분들도 제가 틀린 거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X는 시그마 Z를 하면 Z는 N01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시그마 배를 하게 되면 이 Z는 어떻게 분포해요? N01로 분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틀려있네. 이렇게 분포가 되는 평균이 0인 문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매트랩 같은 데에서 코드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Z는 랜드 N 노멀 디스트리뷰션 된 값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 X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기 뮤를 해주면은 옵셋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평균 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펑션을 직접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랜드 N을 지난번에 마르사갈리아인가? 까먹었어요.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톡톡톡톡 물건 쌓아놓는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랜드 N을 만든 다음에 시그마 곱하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더해서 X라고 하는 분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꼭 나중에 파티클 필터링 할 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정확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형태가 대문자 P를 뜻하고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이라는 게 소문자 P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앞부분도 mass function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요거 여기 써놨으니까 빼버리겠습니다. 하나만 저기 써놓을게요. 이 probability는 헷갈려서 보통 PR이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PX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요것만 딱 써놓을게요.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대문자 P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용어로 쓰이고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은 소문자 P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가 mass고 무엇가 PDF인가 구별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P, X, 오메가 여기 소문자로 썼죠. 얘네 두 개를 따질 때는 얘는 소문자라서 density function입니다. 얘는 앞서서처럼 조건부 확률 형태로 표현하면 이때도 얘는 density funct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이 녀석. 이 부분은 mass function으로 씁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걸 또 거꾸로 오메가하고 x를 순서를 바꾼다고 치면 얘는 x에 대해서 오메가는 mass가 되고 이 부분은 density function이라 제가 어떤 게 mass고 어떤 게 density function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설명할 때
많이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제가 구별을 해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P라는 표현으로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저 이거 잘 구별해서 쓸 때 가끔씩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정확한 표현을 못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P라는 표현들로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있는 거는 요거 두 개 해가지고 합치면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posterior probability라 불리는 펑션들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P 오메가는 대문자 매스 펑션, 얘는 PDF, P를 뜻하고, 이 부분도 매스 펑션, 요 녀석도 바로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요거, 그죠? 요 녀석은, PDF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거 전 잘 못해요. 이 부분은 너무 헷갈려서 항상 할 때마다 표현이 가끔씩 틀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PXY 바 AB 또는 PX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XY가 합을 하거나 적분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얘네들은 PXY 이 부분은 전부 다 density 펑션이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는 적분을 할 수 있는 녀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AB가 주어져 있든 아니든 XY, PXY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적분이 가능할 때 우리는 걔를 density 펑션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스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부분도 이 페이지가 지금 이 챕터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수식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어떤 방법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또는 디펜던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독립과 비독립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A하고 B, 사건, 이벤트 A, B가 독립이면 두 개의 교집합은 서로 독립이니까 교차점이 없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얘 따로 해서 곱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여러분들의 졸업과 여러분들의 졸업하면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얻을 확률 두 가지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아니죠. 두 가지 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A, B가 따로따로, 그리고 졸업을 한 확률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0.99 그 정도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생길 확률 0이죠, 0.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이 되더라. 졸업식 때 꽃순이가 나타날 확률은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는 A, B가 서로 인디펜던트, 독립이 아니라면 A, B는 서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서로와 서로 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건부 확률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 B가 주어질 확률에다가 B일 때 A를 따지거나 A가 주어질 확률분의 확률 곱하기 A에 대한 B의 사건 발생 확률을 따지는 것,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 사건 두 개가 A and B라고 썼어요. and. 그리고 그게 주어진 C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럼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되겠죠. 사건 C에 대해서 A, B가 나타날 프로바빌리티를 써주고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이제 하나 한 뭉태기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될까? 지금 잘 보시면 A하고 B는요,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런데 사건 C에 대해서는 컨디셔널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PAB는 PA 따로, PB 따로 하는 위에 있는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C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A, B, PA, P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PA 바 C, PB 바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인 경우가 우리 예제에서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거를 조금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네트워크 모델만 가지고도 한 달 정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약간 약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조건부 확률 편 다시 가서 보시면은 B가 주어졌을 때 A는 이라는 의미라서 PA, 바 B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사건 A, B 두 개가 C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A, B에 대해서 C가 나타나니까 A, B가 주어졌을 때 C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세 개가 교집합일 때 A, B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PA가 B는 PB분의 두 개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B가 바로 이렇게 한무대기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요게 한무대기 그죠? 여기 B 대신에 들어간 거니까 요게 한무대기 이게 한무대기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BC라고 하는 교집합은 요것과 요것을 곱한 것이 되겠고요. 이때 PABC는 다시 AB가 만약 두 개가 완전 관련성이 없어요.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두고요. PAB는 PA 곱하기 PB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 B가 서로 관련이 없으면서 서로가 C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조직원이 있죠. 두 명이 한 조라면 A가 노력을 해서 졸업작품 졸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B가 있고 서로 졸업작품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는 A, B가 A, B 조를 통해서 C라고 하는 졸업을 완성을 했지만 A, B 둘이 서로 안 좋아요, 사이가. 그래서 A, B는 서로 관련이 없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수식이 바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존재하죠. C라는 사건 하나가 A하고 B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졸업작품을 준비하는데 C가 예를 들어서 보드가 펑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그게 A와 B에 각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이걸 모델링을 해보시면 C가 주어졌을 때 A, B가 A, B에 대한 걸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가 주어졌을 때 A, B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건 C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C에 대한 A, B니까 교집합 A, B, C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도대체 이게 뭔데? 난 이런 걸 정확하게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뭘까 해서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C가 있을 때 사건 A하고 B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C가 주어졌을 때 A, B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C가 생겼을 때 A, B, C인 경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터지게 복잡할 겁니다. PC분의 PABC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분모하고 분자를 분리하고 PBC분의 PBC를 따로 쑤셔 넣습니다. 네, B하고 C에 대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요 수식은 어떻게 돼요? 요 수식은 BC가 주어졌을 때 ABC이기 때문에 교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C가 주어졌을 때 A, 사건 A를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이 부분은 어때요? C가 주어졌을 때 B를 얘기하니까 PBC, 바 C가 들어갔습니다. 오호, 수식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와,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되게 많이 나옵니다. 뒤에 유도할 때. 자, 사건 A가 B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 다음에는 C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라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건 A하고 B 두 가지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이 표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렇게 된 건 서로 수직인 경우죠. 요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A하고 B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수직이면 어때요? 서로 간섭을 줄 가능성이 없겠죠. 예, 여기 짝대기를 하나 더해서 두 가지가 사건 A하고 B는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래프 이론을 전산 쪽에서 다룰 때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프 시오리들 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을 뭐 통달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가져다가 저도 쓰는 입장이고, 뒤에 있는 수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따로 정리를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전체 내용을 뭐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건 되게 낯선, 사실 한 2, 3년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야, 적절한 예를 잘 제가 못 들어요. 그거는 저도 완벽하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까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A바 AB, A, B의 바 C라고 하는 녀석은 이 수식대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근데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네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따로 노는 거죠. 네. 그 경우에는 B에 C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B하고 A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B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C에 의해서 A가 결정나기 때문에 B에 대한 요소를 삭제해도 됩니다. 아하, 요게 이제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B하고 A가 독립이면 B에 대한 B하고 C가 교집합일 때 A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C가 있고 여기에 사건 A, 사건 B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이런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가 주어졌을 때 A, C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건 얘기할 수 있지만 B하고 C가 주어졌을 때 A를 얘기한다. B는 A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 조직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A에 대한 걸 평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B는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다음 A 바 A, B 바 C는 그래서 A하고 B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두 개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PA 바 C, PB 바 C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다음 앞부분에서 A 바 B C, 여기 아까 처음에 했었죠. A 바 B C, 여기는 없네. 요 사건일 때 그냥 여기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B하고 C에 대해서 A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B는 지워도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쪽 뒤에 부분에 슬램 쪽을 다룰 때 이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서 작년에 중간고사가 재작년에 기말고사에도 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잘 풀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 총망라해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얘들의 서로 간의 관계는 잘 모르겠으니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전부 다 교집합을 우리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얘네들을 푸는 방법들을 쫓아가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쉽게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수식을 분해를 해가면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걸 풀려고 봤는데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F하고 G를 한번 보세요. F하고 G는 서로 나중에 보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최하단이 나왔죠. 이 최하단은 위에 있는 녀석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부터 먼저 풉니다. 그래서 F하고 G 두 개를 뽑아내고요. F하고 G, 그 다음에 나머지 F하고 G 있으니까 A, B, C, D, A, B, C, D, E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주어졌을 때 FG는
P, A, B, C, D, 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략하게 풀려면요. 이제 그 다음 단 FG는 다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DE가 그 다음 단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DE가 있는 녀석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럼 DE는 뭐에 관련이 되어 있나요? A, B, C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A, B, C, D,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해를 해내서 바닥에다 좀 히터를 갖다 놨더니 뜨거워서 D2를 뽑아내고 나면 A, B, C, D, E, P, A, B, C, D, E 라고 하는 녀석은 P, D2를 뽑아내서 A, B, C로 표현을 하고 거기다 곱하기 P, A, B, C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면 FG, ABCD를 분해를 해서 D 뽑고 D에 대한 ABC 이렇게 바뀌고 ABCD에서 D 뽑고 ABC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로 지워내면은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맞나? 컨디셔널 쓴 건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쓴 겁니다. ABC는 FG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해요. F하고 G는 ABC가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첫 줄 있죠. 이 부분에서 ABC가 제거가 돼서 이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ABCD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기 DABC, PABC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ABC는 삭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때문에. 자, 그러면 FGD 자, 그러면 FGD는 교집합 FGD 나누기 F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 꼭지가 됐고요. 자, 이 수식도 분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D 나누기 ABC니까 이거 뭐 이걸 이렇게 분해를 해놓으면 아까랑 똑같이 이거 D ABC의 교집합 나누기 P ABC 이거 지우면 원래 이 수식하고 똑같죠. 네? 여기까지 일단 자리를 이렇게 제가 잡아 놓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이제 G하고 관련 있는 거를 FG 이 노드에서 FG가 있는 것들 중에 G는 D하고 E하고만 관련이 있고 F하고 서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G를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FGDE를 FGDE는 G를 뽑고 나머지 F하고 D하고 E 그 다음에 곱하기 P, F, D, E가 되겠습니다. 이 윗줄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DABC 이 부분 PABC까지 갖다 놨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D하고 E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D하고 관련 있는 게 뭐냐? A, B, C 세 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에 대한 거를 앞으로 뽑고요. EABC 그리고 나누기 PABC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을 D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니까 D만 앞으로 나오고 EABC가 여기 그대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 이제 관심 있는 이 부분 D를 결정할 때 EABC가 있는데 D를 결정할 때 E는 전혀 영향을 못 주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니까 이 E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G 만드는데 FD가 있어요. G하고 F는 서로 관련이 없죠. 이 F가 지워져서 GD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토대로 해서 수식이 조금씩 간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마가 잔뜩 들어가 있으면 풀 수가 없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분해를 하는 중이고요.
요게 F가 삭제됐고 여기에 E가 삭제돼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EABC, PABC 요 두 가지 관계는 나눠서 조건부 관계로 표현했고 PABC 여기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는 D2에 영향을 받는 거 맞나요? G는 D2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네. 자, 그러면 FD를 수정을 해볼게요. F는 D2 중에 F에 영향을 주는 건 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FD는 똑같은 형태로 PF 바 DEL 곱하기 PD가 되겠죠. 그런데 F를 결정할 때 E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건 삭제가 되죠. 그래서 FD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E가 F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E가 삭제가 돼서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요 부분 FD만 되고 PD하고 PD 똑같이 있네. 얘네 두 개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줄로 요 덩어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실까요? D는 ABC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봅시다. E는 ABC, B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B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PE 바 AC만 남았고 PABC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 이 부분을 정리를 더 할 게 남아있나 아닌가 지금 관찰을 해봤더니 자, 이 부분에 D는 ABC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겠고요. 다음 이제 요거예요. E는 AC에 영향을 받죠. 그대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맞네. 여기 있네. 다음에 얘 ABC 세 개를 보시면은 A, B, C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짝대기는 다른 애한테 영향을 주지만 세 개는 서로 독립이죠. 그래서 PABC는 PA 곱하기 PB 곱하기 PC로 정리가 됐습니다. 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게 교집합이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은 FG가 말단이고요. ABC가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ABC는 어때요? 서로 독립이죠. 서로 독립이니까 이 ABC는 빼가지고 PA, PB, PC가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결정하는 건 뭘까? D는 A, B, C가 다 영향을 주네. 그래서 P, D, 바, A, B, C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E에 영향을 주는 거는 P, E, 바, A하고 C가 영향을 주죠. 눈으로 보고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틱. 다음에 이제 D에 대한 거 여기 다 보시면 A, B, C, D, E. 그럼 이제 F하고 G만 얘기하면 되겠죠. F 노드, G 노드. F에 영향을 주는 거는 P, F, 바, D밖에 없죠. G에 영향을 주는 거는 P, G, 바, D, E의 조합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졌죠. 이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되게 잘 풀었는데요. 이걸 보고서 그래프의 관계를 보면은 뭐든지 어쨌든 A, B, C, D, E, F, G의 교집합이 필요한데 A에 대한 거 언급해야 되고 B도 언급하고 C도 나와야 되고 D도 나오고 E도 나오고 F도 나오고 G도 나와야 되니 A는 어떻게 되냐?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없죠. 얘가 다른 데에 영향만 줄 뿐 A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으니까 독립 PA. B의 경우에도 독립, C의 경우도 독립. D의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C가 영향을 주니까 D, 바, A, B, C. E의 경우에는 A하고 C가 영향을 주니까 E, 바, A, C. 다음 이제 D하고 E까지 끝났고요. F는 D가 영향을 주니까 F, 바, D. G에 영향을 주는 건 D하고 E니까 G, 바, D, E로 결과가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푸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쓰인 방법론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팍팍팍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되게 머리가 지금 띵한 것 같습니다. 자,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게 서로 체인들이 안에 루프가 생겨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맞고요.
이 베이지어 네트워크의 팩토라이제이션. 팩토라이제이션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성분은 사건 A에 대한 x, 그리고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서 x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xk, xk-1, 땡땡땡, x1까지. 그리고 이 사건 x는 다시 a에 영향을 주는 거. 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때의 사건들이 각각 다 독립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이 a에 대한 x를 정의하고 마치 관측한 거 다음에 현재 x를 뜻하는 부분하고 비슷하죠. a에 대해서 x가 있는데 xk와 xk-1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건 파이입니다. 파이는 뭐예요? 전부 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전부 다 더하라는 얘기고요. 파이를 써놓으면 전부 다 곱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파이를 여기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풀게 되면 파이 지우고서 씁시다. 몇 밑에다 써야겠네. 팔이 짧아서 이렇게 놓으면 k는 1부터 px1 a1 파이니까 곱하기 더하기는 시그마예요. 파이는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k는 이제 2가 돼서 px2 a2 곱하기 해서 p xk ak까지 전부 다 곱해라.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고 나면 곱하기로 배워야 하잖아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이름 별로 안 좋다. 오랜만에 뭐가 없을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게 풀어지나? 왜 안 풀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오죠?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맞나? 네, 맞았어요. 여기가 빼기여야 되죠. 네. 어제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하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서로 간에 곱으로 바뀌는 거. 인수분해의 영어적 표현이 팩토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라이제이션 곱하기로 표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수성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앞서서 이 ABCDEFG 사건 총 7개가 서로 교집합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교집합을 따지려고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곱하기 관계로 바뀌더라. 이것도 하나의 팩토라이제이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팩토라이제이션을 왜 쓰는가? 이 확률 관련된 것들은 크기가 되게 작죠. 다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이 되게 작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곱을 하면 여기가 0.1, 여기가 0.1이면 벌써 곱해도 0.01이 되죠. 그래서 너무 작은 숫자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플로트 값들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 한 5개만 곱해도 곱하게 되면 에러가 창렬합니다. 에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팩토라이제이션 형태로 하고 로그를 써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p 대입해서 로그들 관계로 더하기로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로그를 뒤집어서 확률로 바꿔놓습니다. 이 방법은 더하기를 하면 편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연산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그 형태들로 확률의 곱은 무조건 로그를 써서 구해야지, 안 그러면은 에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끝이 안 나네. 여기 2장만 더 하면 끝나니까 2장만 더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배울 내용은 여기서 일단 끊고 마크업 차이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 끊을게요.